지금 여러분의 손에 정확히 1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쥐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돈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동네 은행, 예금 통장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뜨겁다는 주식시장에 던지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토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투자하고도 결국 손해를 보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속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화폐가 언제든지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대분기 시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일, 1,000만 원을 지켜내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세울 것입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증명된 현금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둘째, 아날로그의 제왕인 금과 디지털의 혁명인 비트코인을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 1,000만 원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고 매수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0만 원을 두 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안전판으로 금의 70%인 700만 원을 배정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성장판으로 비트코인의 30%인 300만 원을 배정하십시오. 왜 하필이면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닌 금과 비트코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금은 아날로그 시스템이 붕괴할 때 빛을 발하는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서 인터넷이 끊기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도 금은 여전히 금으로서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정부의 과도한 통제가 시작될 때 빛을 발합니다. 자본 통제로 은행 계좌가 동결되거나 국경을 급하게 넘어야 할 때 비트코인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서로 다른 성격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무기를 모두 손에 쥐어야 합니다. 이제 이 두 자산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왜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금이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이 시대에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폐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실감하십니까? 1923년 독일의 사례를 봅시다. 당시 기록을 보면 아침에 마시던 커피 한 잔 가격이 100마르크였는데 저녁이 되니 200마르크로 올랐습니다. 물가가 3.7일마다 정확히 2배로 뛰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베를린 시내에 있는 아주 번듯하고 웅장한 저택 한 채가 고작 금 25온스에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2026년 1 월 현재 금 시세로 환산해 보면 금 25온스는 딱 1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세상에서는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 값만 실물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가 찍어낸 종이 돈의 가치가 영원으로 수렴하니까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가장 비싼 자산인 아파트를 헐값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그 아파트를 받아줄 수 있는 진짜 돈인 금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대공황 시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설마 이 202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악몽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자 사람들은 금일그램 조각을 잘라서 빵을 사고 이발을 하고 호텔 숙박비를 지불했습니다. 신용카드는 먹통이 되고 지폐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법정 화폐가 그 기능을 멈추면 인간 사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실물 화폐인 금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금 대신 비트코인과 테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달러 가치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도박판이나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실패한 곳에서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은 생명을 지키는 구명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금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국제금 가격이 온스당 4,560달러에서 4,595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은방에 가서 순금한 돈, 즉 3.75g을 사려고 하면 무려 95만 4천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온스당 4,64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금값이 무려 65%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로 기록된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월가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JP 모건은 올해 4분기에 금값이 5,055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골드만삭스는 12월에 4,900달러를 찍을 것이라고 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00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안에 금값이 5,000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점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협회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95%가 글로벌 금 보유고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43%는 우리도 금을 더 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을 팔 계획이 있다고 답한 중앙은행이 단 0%라는 사실입니다. 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데 살 사람은 줄을 서 있다면 가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금 투자의 핵심은 수익률 대박이 아니라 구매력의 보존입니다. 100년 전 금일온스를 가지고 있으면 당대 최고급 맞춤 정장 한 벌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오늘날에도 금일 온스는 8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이 돈이면 웬만한 명품 정장 한 벌을 사고도 남습니다. 반면 100년 전 20달러 지폐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는 금일 온스와 똑같은 가치를 가졌지만 지금 그 20달러 지폐로는 양말 한 켤레 사기도 벅찹니다. 화폐는 시간과 함께 녹아 없어지지만 금은 그 가치를 그대로 품고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공간에 매입한 디지털 부동산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바꾼 이 회사의 대표 마이클 세일러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해 1월 5일 기준으로 무려 68만 1,41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것을 사들이는데 518억 달러를 썼는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6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직 실현하지 않은 이익만 해도 12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4일까지 멈추지 않고 또 샀습니다. 1,287개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개당 평균 9만 3,910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미쳐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흐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이 가진 절대적인 우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희소성입니다. 금은 가격이 오르면 광산에서 채굴 장비를 더 투입하여 채굴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총량이 2,100만 개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수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둘째는 무게가 제로라는 점입니다. 10억 원어치의 금은 약 10kg의 무게가 나갑니다. 이것을 들고 공항을 통과하려다가는 압수당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1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은 머릿속에 12개의 단어만 외우면 끝입니다. 국경을 뚫고 전쟁터를 피하고 그 어떤 압수수색도 불가능합니다. 셋째는 검열 저항성입니다. 은행의 허가도 필요 없고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24시간 언제든 전 세계 어디로든 자산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십시오. 튀르키예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89%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성인 인구의 52%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량으로 치면 세계 4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220억 달러가 거래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더 심각합니다. 작년 4월에 인플레이션이 292%까지 치솟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939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61.8%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기를 하려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94,000달러에서 96,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특유의 김치 프리미엄은 역사적 저점인 1% 미만입니다. 2021년 강세장 때 김치 프리미엄이 50%까지 치솟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은 진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빗 리서치 센터는 최대 17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메이플 파이낸스는 17만 5천 달러, 스탠다드 차타드는 15만 달러를 예측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올해 14만 3천 달러에서 17만 달러까지 가고 2030년에는 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70대 30 전략이 실제로 우리 계좌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 온건한 상승장입니다. 1년 후인 2027년 1월쯤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로 9% 정도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14만 달러로 47%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금 700만 원은 763만 원이 됩니다. 비트코인 300만 원은 441만 원이 됩니다. 합쳐서 1,204만 원이 됩니다. 20.4%의 수익입니다. 만약 은행 예금 4% 이자였다면 1,0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164만 원을 더 번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금융위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전 세계적인 패닉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30% 오릅니다. 비트코인은 패닉 매도세로 인해 20%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금 700만 원은 910만 원이 됩니다. 비트코인 300만 원은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합쳐서 1,150만 원이 됩니다. 15% 수익입니다. 비트코인이 손실을 보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든든하게 방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 전략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의 시나리오를 보시죠. 대박이 나는 경우입니다. 금이 50% 오르고 비트코인은 200% 터졌습니다. 금 700만 원은 1,050만 원이 됩니다. 비트코인 300만 원은 900만 원이 됩니다. 합쳐서 1,95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불과 2년 만에 2천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700만 원을 넣는 방법부터 보시죠. 왜 동네 금은방이 아니라 한국거래소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실물금을 손에 쥐는 게 더 안전하지 않냐는 생각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실물금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도 내 금고 안에 있으니까요. 정전이 나고 인터넷이 끊겨도 금은 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 완전한 붕괴 상황이 내일 당장 올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날이 온다 해도 한국거래소 금시장은 실물 인출 옵션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가세 10%를 내고 실물로 빼면 됩니다. 비용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사면 국제 시세의 100% 가격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반면 금은방 골드바는 110% 가격입니다. 부가세 10%에 수수료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도 비교해 볼까요? 한국거래소는 0.3%밖에 안 됩니다. 금은방은 5%에서 10%를 떼어갑니다. 세금은 더 중요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금은방도 비과세긴 하지만 애초에 살 때 부가세를 내야 하니까 수익을 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실물 인출은 둘 다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나중에 인출할 때 부가세 10%를 내면 되고 금은방은 즉시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은방에서 1,000만 원어치를 사면 부가세 10%를 먼저 내고 시작하는 꼴입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997만 원어치의 순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 혜택입니다. 금값이 2배 올라서 수익이 1,000만 원이 났다고 칩시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은 세금이 0원입니다. 금 상장지수펀드는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증권사 앱에 접속하세요. 키움증권이든 미래에셋이든 농협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금 현물 탭을 선택하시고 1g 단위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700만 원이면 대략 70g에서 80g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300만 원 넣는 법입니다. 올해 2026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월 1일로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6년 한 해 동안은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든 세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해외 주식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 상장지수 펀드는 15.4% 세금입니다. 비트코인은 0%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금이 있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554만 원입니다. 세금이 없으면 600만 원 그대로 받습니다. 46만 원 차이입니다. 에어팟 맥스 한 대 값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미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들이는 한 장기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5년에서 10년 보유할 각오를 하십시오. 금은 단타를 치는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무섭지 않나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30%만 넣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0% 떨어져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15% 손실에 불과합니다. 금이 든든하게 방어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폭등하면 전체 수익률이 플러스 75%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분할 매수를 추천합니다. 이번 주에 500만 원을 먼저 넣으세요. 금 350만 원, 비트코인 150만 원으로 나누어서요. 그리고 다음 달에 나머지 500만 원을 넣으십시오. 완벽한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다가 10년을 기다리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냥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있다면 그 돈을 은행에서 빼내야 합니다. 예금 통장에 찍힌 숫자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은행의 부채일 뿐입니다. JP모건이 100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금만이 진정한 돈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신용이다. 마이클 세일러가 2026년에 하는 말도 기억하십시오. 비트코인은 희망이다. 100년 전 바이마르 공화국의 집주인은 화폐를 믿다가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금이 15온스를 가진 사람은 그 집을 샀습니다. 2026년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스스로의 부를 지키는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